자, 잠시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부터 이제 좀 들어갈 건데 151번서부터 들어갈 거고, 내가 봤을 때는 151번 전까지는 좀 쉽고, 물론 이제 저기 58쪽도 좀 쉬워요. 58쪽도 쉽긴 한데 보여주긴 할 거고, 151번 가보도록 합시다. 151번. 근데 151이랑 152가 같은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풀어봤을 때는 151번이 조금 더 어려워. 151번이 조금 더 어렵고, 그냥 생김새가 그냥 구려서 그런 건데, 152번은 자세히 봐보면 얘네 표현하는 게 n의 개수가 전부 다 뿔마이기라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쌤 얘기 잘 들어요. 이거 2차 함수로 쌤이 설명을 할 건데, 자 151번 쌤 이건 2차 함수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잡고 gn이라고 잡았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 fn하고 gn을 더했더니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n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n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갖다가 정리를 할 때, 지금 봐보면 쌤은 어디서 포인트를 얻었냐면 fn과 gn에 대한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했어. 그러면 이 말은 n이라는 녀석을 들이밀어서 걔네 값을 구해줬었을 때 만나는 실근의 개수로 이제 해석을 했었다는 뜻인 거야. 보면 그 각각의 실근의 개수를 fn, gn이라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요거 현재 이해가 되버렸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근데 이거는 변화는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2n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보게 되고, 이거를 2로 나눠주게 되면 n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와 n과의 만남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물론 그 n은 여기 있는 이 값이 변함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편인 거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x 이렇게 잡혀지는 형태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밑에 것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그럼 3n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 약간 설명이 이과틱 할 수는 있어. 이과틱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라 하는 편이라, 그럼 이거를 n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3분의 1로 이렇게 묶었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 조금 복잡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거 괜히 이거 전개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괜히 복잡하게 좀 그러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줘서 n과의 만남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개수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둘 다 위로 볼록인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럼 너네 지금 이거 그래프를 진짜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겠냐라는 건데, 그럼 x축 기준으로 해서 얘가 0하고 마사에서 만나고 얘는 0하고 8에서 만나는 상태란 말이야. 대신에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좀 아래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0하고 마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여기가 마사, 여기가 0이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0하고 8을 넣게 되면은 결과가 아까 전처럼 여기가 상수항이 없는 형태가 아니라 상수항이 있는 형태라서 0을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표시를 따로 하고 여기 조금 어폐가 좀 있지만 8이라고 둔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을 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축방 기준 좌우 대칭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얘네들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그린다고 했었을 때 여기다 또 함부로 그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봉우리보다 두 번째 봉우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서 축방을 집어넣은 값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제 정리하면 4 빼기 8 그러면은 마 4고 곱해주게 되면 여기 값이 2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2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0하고 8 사이에 있는 것이 4니까 4를 졌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 계산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4 집어넣으면 16 빼기 3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을 줬다가 곱해버리면 16이니까 5네 5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왠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n값을 이제 지금 이 막대기라고 할게. 이 n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n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개수를 더했더니 하나만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그 n값이 자연수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수 만약에 그 n값이 2라고 한다면 그때는 총 3개잖아. 총 3개.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2보다 커져가는 자연수 값과 5보다 작은 자연수 값은 대표적으로 3, 4가 있었거든요. 그럼 3, 4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2개가 되겠죠. 얼마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래서 결국 걔네를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5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냐? 오케이? 2차 방정식은 결국에 2차 함수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2차 함수를 이렇게 풀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추론하는 식으로. 그 말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152번도 똑같이 그렇게 풀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152번은 조금 더 쉬우니까 책에다 풀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넘겨.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문제를 풀면은 다행인데 2차 함수로 풀리지 않는 산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58쪽은 전반적으로 쉽거든요. 사실 쉬운데 그나마 난이도 있는 걸 굳이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155번인 건데 155번이 어려운 이유는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그냥 생김새가 좀 다르게 생겨서 그런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슬슬 이제 2차 방정식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는 건데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계산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근계수로 스타트해요. 근계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때문에 합곱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합곱이 또 중요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왔는데 그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돼서 4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맞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형태를 갖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쌤도 조금은 이 문제를 초반에는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결국은 풀어내기는 했는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5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 이게 좀 바꿀 만한 거. 뭐가 있긴 해. 바꿀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일단 이것부터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얘는 3 더하기 베타로 나오고 플러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5. 아, 근데 뭐 없는데 여기. 씨,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긴 했는데 베타분의 4.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거에서 알파가 베타분의 4. 이게 좀 더 낫겠네. 얘도 오케이? 이게 좀 더 낫겠다. 그럼 베타분의 4면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베타분의 5를 좀 바꾸고 싶거든? 양쪽에다 뭐 곱하는 거야? 그럼 4분의 5 알파 이렇게 되네.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럼 4분의 5 알파. 그럼 여기가 4분의 5 알파. 이렇게 될 텐데, 야, 씨, 더 꼬이는데? 잠깐만, 씨. 선생님, 처음에 2차 방정식? 네. 여기에서 그거를 x로 나눈 다음에 x로 나누면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4가 3이요. 3이잖아. 베타를 넣어서 베타를 넣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가 3. 그 다음에 된다고? 그걸 베타 넣어서 베타분의 4 베타분의 1로 넣어가지고 그걸 왼쪽에다가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분의 플러스 베타 분의 잠깐 지울게. 그러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그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4 더하기 베타분의 1로 쪼개니까 맞지? 그러면 결국에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는 3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 얘기였던 거. 몰라, 나는 이거 풀 때는 보이긴 했는데 지금 순간지가 안 보여서 지금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것만 조금 걸려. 이것만 좀. 이해 된게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하여간 2차 방정식은 출발이 근계수야. 근계수인데 지금 근계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금 살펴볼 건데 다음 쪽 봐봐. 다음 쪽 보면은 156번은 이거는 솔직히 풀어야죠, 얘들아.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라고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4잖아. 그럼 밑에다가 식 집어넣게 되면 a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7번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그대로 풀면 돼. 근계수 이용해서.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어제 베타반에도 수업할 때도 좀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조금 할 말이 좀 있어요. 그 158번에다가 별표 쳐놔야 돼요.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써놓으면 158번. 일단 보자마자 이 새끼들을 근계수로 일단 표현을 해. 항상 근계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b가 되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가 지금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에다가 베타 더하기 2를 했더니 얘가 지금 5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 오케이? 납득했어? 그러니까 근계수를 일단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붙어서 마이너스가 생겼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절대값을 씌웠더니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뜻은 결국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럼 분명 얘네가 어떤 형태의 흐름이 있다는 뜻인 건데
그거를 파악하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설은 여기 n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은 것들을 다 일일이 찾는 거야. 일반적인 방법.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아예 관계식을 세워버리는 게 나은데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일단 A, B를 구해야 돼요. 일단 A, B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빨리 구해보자. 여기 식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요 마이너스 A니까 넘어오게 되면 2A라서 2A는 마사 이렇게 되겠죠. 2A는 마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는 지금 B가 되고 그 다음에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5B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는 4에다 4 더해주니까 8이니까 8은 4B 이건 뭐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B는 2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럼 결국에 선생님이 지금 말했었던 합곱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던 거고 B는 2였던 거고 이거 두 가지가 있어. 이제부터 할 얘기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다이렉트로 오셔야 되는 거 맞고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문제가 100 이하의 너의 개수를 물어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해되니 오케이? 잘 들어. 잘 봐. 여기서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인데 잠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계속 이딴 식으로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n과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걔네들의 관계식을 알아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갖다가 곱해보는 거야. 왜냐면 얘네를 곱해줘야 이 n이 n 플러스 1로 승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 관계식이 뭔가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얘를 곱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곱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알파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제곱이 일단 튀어나오고 중요한 포인트가 알파랑 너를 곱한 거에 공통의 인수를 찾아주게 되면 알파 베타가 있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알파 베타로 묶여질 수가 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파의 n-1제곱 두 번째는 베타의 n-1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야 그럼 봐봐 이 좀 눈치가 좀 오나? 그래도 우리 함수도 많이 했으니까 얘들아 요거 지금 형태가 다 지금 똑같은 거 보여? 근데 거기에 얘는 n을 넣고 얘는 n 플러스 1 넣고 얘는 n-1을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을 우리가 만약에 fn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해된 게 오케이? 야 이거 카이텍 자체 교재 해설에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어. 지금 빨리 써야 돼. 그럼 얘네가 지금 이제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 fn이잖아. 그럼 이거를 또 이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가습 끼고. 네. 폭탄 터지죠. 자 간다. 오케이? 물 다 떨어졌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이제 2란 말이야.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 곱하기 fn는 fn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2인데 2 곱하기 f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이해가 돼? 그렇지 이게 돼야 돼. 이게 오케이? 그럼 이걸 조금 이제 보기 편하게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열을 배우면 조금 더 이게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텐데 나는 이거 n-2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누르면 얘는 n이라고 하면 얘는 n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되는데 그 관계하고 똑같은 거잖아 결국에.
아니 n-1번째 다음에 n번째고 n 플러스 1번째면 n번째 기준으로 보면 n 플러스 1번째가 n 플러스 2번째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좀 돼요. 자, 나 같으면 얘를 넘기겠어. 왜냐면 최종적으로 너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넘겨서 2 곱하기 f n 더하기 1에다가 빼기 fn을 해서 거기다가 2를 곱했더니 그 새끼가 n 플러스 2번째요 라는 관계식이 태어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네가 3개로 이루어진 거라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거니까 F1과 F2를 일단 알아야 돼. F1이라고 하면 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던 거지. 어떻게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저거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인 거니까 4 해서 제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아, 그러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거를 뺀 다음에 2를 곱하면 세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 오케이? 그러면 그 규칙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 F3는 0에서 2 뺀 다음에 2를 곱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원리로 계속 간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마사에서 0 빼고 2 곱하면 너라는 뜻인 거야. 그럼 마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되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F5를 보게 되면 마팔에서 마사 뺀 다음에 곱하기 마팔. 이해돼? 오케이? 된겨? 응. 그리고 나서 F6으로 오게 되면 마팔에서 마팔 뺀 다음에 2 곱하는 거니까 제로가 생겨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응. 납득됐어? 아, 맞다. 야, 씨, 이거 맞아. 이 문제. 야. 이거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사실 0보다 어떤 거야? 작거나 같다지.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맞아. 아,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깜빡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아직 조금 더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제로가 되는 순간도 나올 것이며 마이너스인 순간도 있고 마이너스 제로인 순간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현재 이해가 되니? 오케이? 납득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개수를 갖다 물어본 거고 지워도 되냐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이 문제는 이게 가장 퍼펙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얼마나 이제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안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봤을 때 자, 얘네들이 나와 있는 이 값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처음에 스타트 끄는 게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로고 마 4고 특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 8 그 다음에 제로야. 지금 뭔가 느낌이 제로가 생길 때마다 와리가리 치고 있다는 게 좀 보여? 그러면 이제 이거 그 다음 거 좀 계산해보자. 0에서 마 8 뺀 다음에 거기다 2 곱하면 이거 16이지. 되게 오케이? 16에서 이거 뺀 다음에 2 곱하면 여기 32. 32에서 16 뺀 다음에 2 곱하면 여기 30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 여기 제로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뺀 다음에 2배 때리면 마이너스 64야. 대충 느낌 와?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2배 때리면 마이너스 128. 여기 지금 관계식 지워버렸는데 니들 그 노트에는 다 있죠? 128.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64니까 또 마이너스 120. 지금 특징 보여? 같은 것이 뭔가 나오게 되는 순간서부터 제로가 되고 그때부터 뭔가 지금 계속 도가 바뀌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아, 그러니 특징을 살펴보면 제로라고 하는 위치가 뭔가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고, 그럼 빵의 위치를 살펴보면 얘는 지금 현재 주기성을 띠고 있어. 얘 지금 두 번째잖아.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라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0번째. 지금 결국에 그럼 0이 나오는 횟수 자체가 얘가 0이 나오는 횟수 자체가 그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 새끼는 지금 현재 나머지가 2고 주기가 몇이야 지금? 주기가 4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아 얘는 4K 플러스 2번째가 될 때마다 제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잘 들어. 봐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두 번째거든? 두 번째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4 곱하기 0 플러스 2인 부분이었던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1 플러스 2라는 부분이었던 거. 번째만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4 곱하기 2 플러스 2라는 위치였었던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얘의 위치는 뭐였던 거야? 4 곱하기 3 플러스 2였던 거야. 지금 대충 느낌 와? 그럼 결국에 제로인 거야 그냥 4K 플러스 2를 전부 다 합쳐주면 되는 건데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는 그냥 이걸로 퉁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음수인 건 언제냐 이거야. 음수인 거. 그 음수인 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여기거든. 여기나 여기거든. 그럼 그 특징을 살펴보면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2 얘 짝수라고 치자. 0 그냥 짝수라고 잠시 가정해보자. 4 곱하기 짝수 플러스 2랑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그 새끼가 전부 다 음수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야. 여기도. 여기 보면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2 4 곱하기 짝수 플러스 2 그 사이에 있으면 전부 다 음수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아, 그러니 결국에 이 지금 번째가 0이 나올 때의 위치가 되는데 얘가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2번째와 4 곱하기 짝수 플러스 2번째 사이에 있으면 또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물어봤어? 100 이하의 모든 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전부 다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왁구를 살짝 돌려보면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2번째 4 곱하기 짝수 플러스 2번째야. 그럼 지금 내가 다시 동그라미 치는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 그치? 그럼 그거를 전체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게 좀 더 나아. 이게 좀 더 낫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마무리할 거야? 그럼 총 토탈 몇 개를 봐야 돼 우리? 총 토탈 몇 개? 몇 개? 100개를 봐야 되는 상태야. 그럼 100개를 봐야 되는 상태니까 그 4K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는 몇 개인지를 이제 조사를 때리는 거야. 때려보면 몇 개냐? 98번째. 98번째. 98번째가 여기가 K가 24가 들어가서 98번째 때에 제로가 나오고 이거 지금 다 칸이 없어서 98번째 때 이제 제로가 나올 거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98번째. 그러면 걔네들의 개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안 되는 새끼를 갖다 세봤었을 때 3개씩 나와 안 나와? 3개씩 나와. 그럼 그 3개씩 나오는 것을 개수를 어떻게 셀까? 4 곱하기 1 플러스 2번째와 4 곱하기 2 플러스 2번째 사이에서 핫둘 3개 나와.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4 곱하기 3 플러스 2번째와 4 곱하기 4 플러스 2번째 사이에서 핫둘 3개 나와. 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이딴 식으로 이제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가 24가 됐을 때가 거의 끝자락인데 그럼 4 곱하기 24 플러스 2번째가 있었을 거고 그 앞에는 4 곱하기 23 플러스 2번째가 있을 텐데 또 해당 생각 안 되는 거 3개가 또 카운트가 되는 거. 무난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얘네가 총 합쳐지면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빼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겨? 안 되는 새끼를 전체 100에서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응.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건 나 같으면 짝수로 볼 것 같아. 짝수가 이해됐으니까 좀 더 보기 편하거든. 그럼 얘 2로 나눠보니까 총 12개 있었던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전체 36개. 거기다 저기 앞에 있는 거 이따리 하나 추가. 전체 100에서 날려. 답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게 가장 퍼펙트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진짜 1학년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알파 n제곱이랑 베타 n제곱에 대한 이 특징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또 소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가 소수령으로 나온다.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학교 선생님이잖아. 이렇게 풀잖아. 감점할 것 같아. 나 같은. 왜냐면 대수의 수열 파트랑 매우 비슷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고일스럽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써놔. 지금 써놔. 이것도 써놔. 만약에 이 문제를 고일스럽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포인트는 알파와 베타의 특징을 판단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잖아, 그지? 알파 곱하기 베타도 2였잖아, 그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식을 갖다 우리가 세워보면 x가 알파 베타인데 근계수를 이용을 해서 요 녀석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만족을 시키는 녀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응. 납득했어? 오케이? 응.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거 잠깐 이쪽으로 지울게요. 이거는 지울게. 이거는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이거 잠깐 놔둬보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너의 위치를 갖다가 본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주기성을 찾아내야 돼요. 요 식에서. 이해되나? 오케이? 저기다 뭐 곱해야 될 것 같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뭐 곱해야 될 것 같아? 뭐 곱해야 될 것 같아? 뭐야? 뭐야?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걸 이용해서 주기성을 찾아야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을 가지고서 주기성을 찾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걔네들을 가지고서 쭉 전개를 했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요런 데가 여기 넘어올 때 똑같아야 될 것 같아. 여기 넘어올 때 똑같거든요. 여기 넘어올 때 똑같거든.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한, 둘, 셋, 네 개니까 얘가 지금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인데 얘는 지금 현재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인데 얘는 같거든요. 얘는 오케이? 그럼 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뜻인 거라고. 어떤 규칙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인 거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과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자, 잠깐 봐볼까? 5, 6, 7, 8로 볼게. 여기도 알파 8제곱 더하기 베타 8제곱. 여기도 알파 9제곱 더하기 베타 9제곱. 얘네가 또 똑같거든. 뭔가가 있다는 뜻인 거야. 이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게 되는 여 위치를 굳이 이거 숫자를 배치하고 나서 찾는 거는 후속적인 조치고 이거 없이 이걸 이용해서 이 새끼가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는 항상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돼? 돼? 그러려면 지금 현재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곱했을 때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주기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죠. 얘의 주기성을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어떻게 줘야 되겠어? 뭐 곱해야 되겠어? 우리 배운 것 중에 있어.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이 바로 안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해되나? 오케이? 선생님 근데 여기가 아닌데요? 그럼 만들어주면 되잖아. 양쪽에 뭐 더해? 2를 더해. 이해돼? 오케이? 그럼 2를 더해주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고 이 값은 2였던 거거든. 엄마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양쪽에다 뭐 곱해? 뭐 곱할까? 마이너스의 새끼야. 여기 누구 곱해야 돼 그러면? x
누구? 플러스 2를 갖다 곱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도 지금 자연스럽게 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는 상태다. 여기 납득이 됐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몇 제곱?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끝에 끝자락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 8는 2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럼 8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새끼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로 바뀔 거고, 딴 건 모르겠는데 x를 세제곱 땡겨주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2x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 뭐 한 거야? 차수 낮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그럼 좀 더 가볼게. x 4제곱 봐봐. 그럼 x 4제곱 되면은 얘는 지금 현재 2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x 제곱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x 제곱이 아까 뭐였어? 2x 마이너스 2였잖아. 이거 하얀 색깔만 봐야지. 2x 마이너스 2. 그래서 2x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납득돼? 오케이? 그럼 계산 때리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녀석이 나오잖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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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들 계산 때리면 4x고 없어지니까 마사. 그러면 얘는 4제곱을 하면 마사가 되는 쉐입이었구나. 이게 된다. 그럼 그 x는 누군데? 알파하고 베타였거든. 알파를 4제곱하면 얘는 마사가 되는 새끼였던 거야. 이거 현재 이해가 되나? 납득이 돼? 오케이? 응, 그렇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래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마팔이 될 예정인데 그 다음 거인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여기다가 x를 한 번 더 곱한 녀석인 거잖아. 된 게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돼? 오케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어? 아까? 2였잖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팔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서술형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납득됐어? 지금 얘가 1이 아니긴 하지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긴 하지만 4제곱을 했더니 정수가 나오는 형태 혹은 어쨌든 뭐 상수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4제곱을 했더니 상수가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이걸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1은 아니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거 이제 쌤이 지울게요. 이거 지운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얘가 4제곱일 때 지금 뭐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마팔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랑 알파 4제곱이랑 베타 4제곱까지는 구해야 돼.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 게 맞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째인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으로 들어갈 때는 일로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인 4제곱을 했을 때 마사가 되는 새끼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누구를 마사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납득이 됐어? 오케이? 그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도 똑같이 이거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가 x라고 써서 그렇지 알파 4제곱이랑 베타 4제곱이 전부 다 뭘로 똑같아? 마사로 똑같은 상태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로 넘어올 때도 똑같이 마사 1로 넘어올 때도 똑같이 마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때 초장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구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그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 빼기 저게 되는 거니까 제로가 되고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씨. 이거 계산 못해. 빨리 계산 좀 해봐. 알아 이거 씨 가르쳐 혹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빨리 계산해봐. 이거 몇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일단 세제곱 할 거 아니야. 아이 님들아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네. 마이너스 3. 어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잖아 이거 알잖아. 그럼 이거 계산되면 몇이야? 어?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래. 역시 나 여기다 써야지. 마이너스 4. 그럼 마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값들, 이 아까 전에 썼던 그 값들인 거잖아요. 이 제로 마사. 그다음 여기는 4제곱이 지금 마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파. 계속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마사를 곱하는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얘네 4개가 뿌리가 돼서 계속 마사씩 곱하는 이제 또 이제 수열적인 관점으로 또 보면 또 이제 등비 수열로 또 해석이 가능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아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그럼 문제가 물어본 게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갖다 지금 현재 찾는 거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n값 다 뽑아주면 되겠지. 그거 뒤에 푸는 건 똑같고 그거 뒤에 푸는 건 똑같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여기는 어차피 쟤는 이쪽 라인은 볼 필요가 없어. 이쪽 라인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나머지 부분은 곱하는 게 음수라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마무리해줄게. 얘는 스타트가 지금 현재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전체 주기가 4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라인은 이제 4K 플러스 1이었던 거 아니야. 납득이 돼? 오케이? 이쪽에 있는 라인은. 근데 마사를 한 번 곱하면 음수가 되는데 마사를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럼 지금 음수인 것만 찾는 상태인 거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4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홀수 짝수 중요해 얘들아. 홀수 짝수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 홀수인 거 보여? 여기는 4제곱 플러스 1이었던 거고 1 플러스 1이었던 거고 다섯 번째. 이해되니 안 되니? 납득해? 오케이? 그리고 홀수가 돼야 그 다음 거인 다섯 번째에서 4 더하면 몇이야? 9번째지. 9번째는 안 된단 말이야. 100%안 되지 양수니까. 납득돼? 오케이? 그러니 n 값이 4 곱하기 홀수 플러스 1인 것만 카운트가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돼? 0인 것도 포함해서 세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고민할 이유가 없지. 4K 플러스 2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물론 K가 0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돼? 네? 그러면 내가 오늘서부터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써도 이해를 하시겠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 오케이. 새해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럼 뭐라고 나와?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사실은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스타트가 둘 다 음수부터 시작했네? 그럼 음수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트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4K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 얘는 4K가 되는 거고 납득이 된 게 오케이? 대신에 여기에 유효한 새끼는 1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 돼? 짝수로 바뀌어야 돼. 여기 짝수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 홀수, 얘는 홀수 인 것들만 모조리가 다 너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게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계산 때립니다. 얼마인지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야. 고1은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선행의 폐해인데 선행을 좀 나간 아이들은 이게 자꾸 수열로 보인단 말이야. 수열이 편하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수열이 편하긴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 봤더니. 근데 거기다 1학년 때 이제 어디서 건방지게 들어올 시구려 이러면서 막 감점을 때린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어. 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얘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 문제 변형 많이 돼요. 변형 많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조금 좀 그래. 이거 약간 요거 지금 느낌 와? 이거 지금 이거 이 상태에서 쌤이 x 플러스 2를 곱했다만, 응? 사실은 누구 곱하면 더 빠르게 나와? 누구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죠. 이거 하는 게 더 낫기는 해 사실은. 이거 뭔지 알죠? 알잖아요 이거. 이거 알잖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잖아. 오케이? 이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사실. 엄마 이해가 되나? 오케이? 알겠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선생님 저기다가 A제곱 B제곱 어디 저기 있어. 어디? A 내제곱 더하기 B 내제곱 더하기 A제곱 아씨 알았어. 알았어. 실수. 얘들 이해돼? 오케이? 이게 좀 더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세제곱을 할지 네제곱을 할지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돼. 납득되냐? 근데 수열이 편해 이게 편해. 수열이 훨씬 편하죠. 그게 좀 더 직관적으로 연결되긴 하니까. 근데 누누이 말하자면 이제 니도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2026년 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고등학교 틱하게 그렇게 아까 전처럼 수열처럼 풀으면 감점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대표적인 예가 수열 중에 삼각함수 중에 그런 거 있지.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헤론의 정리. 헤론 뭐였어?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걔네 3변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준 값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빼준다니까 해가지고 루트 씌워주고 계산하면은 헤론 공식. 그거를 학교에서는 보통 좋아하질 않아. 아니 너는 아직 모를 텐데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통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항상 시험 대비 들어가면 항상 이제 시험 대비 할 때는 야 이거 해론 공식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간혹 가다가 학교가 그걸 허용해 줄 때가 있어. 있어. 또 신기하게 또 해주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해론 공식 쓰면 되는데 해론 공식 쓰면 안 돼라고 하는 데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오래된 학교가 보통 그런데 그런 데는 보통 그때는 해론 공식 쓰면 안 돼. 그거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학교에 맞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런 건 보통 이제 쌤이 시험 대비 들어가면 물어볼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쌤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본인이 조사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쌤이 이제 야 이거 한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조사해보면 돼요. 수직어는 좀 뭐 출제하는 방향을 알고는 있는데 그 외 나머지 학교도 쌤이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그 발표 언제 나요? 입문? 일반고? 1월 며칠? 이제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나? 20 며칠이야? 1월 초가 아니고? 1월 말이야? 1월 초인 줄 알았네. 자, 요거 이해가 됐어요, 얘들 오케이? 조금 길게 수업을 해서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이따가 조금 이어서 좀 수업을 좀 할 거고 방금 한 내용 있잖아요, 요거 한 내용이 162번이랑 연결이 돼요. 보여요? 162번이랑 연결이 좀 되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따 좀 쉬었다가 162번을 좀 풀어볼 건데 굉장히 빠르게 풀려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2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자,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162번을 잠깐 좀 볼 건데 1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번. 자, 162번은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얘를 근계수 치게 되면 얘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것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이 나오긴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좀 살펴보면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을 더한 게 아니라 뺐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의미하는 건 똑같아요.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쌤 눈에는 니은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걸 봤을 때 그냥 접근하지 말고 아까 쌤이 보여줬던 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하라고 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해버리면 일단은 알파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n 플러스 1제곱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것이 아닌 다른 문짝끼리 서로 곱해져 있는 거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 얘네들을 갖다가 알파 베타로 묶었었을 때 알파의 n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파의 n-1제곱 자 저쪽은 마이너스 베타의 n-1제곱 이렇게 돼서 얘네들과 관련된 식을 갖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거 또 fn이라고 할게. fn 그 다음에 얘의 fn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넣으니까 마이너스 fn-1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자꾸 n-1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조금 좀 불편해서 n번째 그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럼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걸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아 그럼 결국 전반적으로 식이 fn 플러스 2는 fn 마이너스 f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제 F1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F1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빼기 베타인 거니까 그리고 또 F2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인 거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였더라 플러스가 아니야.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또 구해줘야 되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하면 1이고 뭐 그거에서 이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게 되고 5니까 루트 5네 루트 5. 이해돼?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루트 5. 그치? 루트 5면 루트 5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돼 있네. 아 그럼 루트 5네. 루트 5. 루트 5. 루트 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합차 공식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럼 이것만 잡아놓게 되면 n 플러스 2번째는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뺀 거랑 똑같단 말이야. 얘도 오케이? 그러면 지금 F3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게 F3은 이제 뭐겠어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얘들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그게 n 플러스 2번째인 거니까 그 다음 거는 2루트 5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쭉 계산하면 F4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구나. 마이너스 3루트 5.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뜻인 거지. 납득이 되는 거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지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핵심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라서 이거에 맞춰서 좀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대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고일답게 문제를 푸는 거는 아까 전에 풀이를 조금 참고해서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x제곱 더하기 x-1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곱하기의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너잖아. 그래서 양쪽에다 2를 더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에다 이제 x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2라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세제곱이 너구나 라는 걸 이제 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 영어는 4제곱은 아니겠죠. 4제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게 포인트야. 보일 때는 차수를 낮추는 게 포인트야. 3차를 다 1차로, 4차를 1차, 5차를 다 1차 다 낮추는 게 포인트야. 그 포인트가 또 이제 어디에 연결되냐면 163번에 연결이 돼요. 163번은 어떻게 풀었나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너희들 숙제할 때 이제 이 두 명 빼고는 지금 자꾸 그냥 여백의 위를 자꾸 자랑들을 하시는 애 지금 숙제도 안 하냐 진짜. 해. 알았어 오케이? 오늘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해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지금. 163번에 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이해되나 오케이? 이 문제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게 사실은 나머지 정리 쪽에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ax 얘는 9차식이고 9차식 마이너스 bx 8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지금 떨어진다니까 이런 항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지금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인 게 요거 지금 현재 2차식이라서 여기 지금 내가 공란으로 해놓은 요 부분이 7차식이야. 아니 7차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7차식을 생각을 하기보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차식 있잖아요. 이 새끼를 차수를 낮추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전략이 올바른 거야. 그럼 그 전략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나눴잖아. 그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 새끼가 빵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x제곱을 넘어가면 1-x로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차수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때리거나 뭔가 쌤이 좀 변형해서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돼. 결국 문제가 물어본 게 a-b라서 결국 구해줘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러니까 보통 잠깐 내가 딴 얘기 잠깐 할게. 이거 잠깐 써놓고 잠깐 딴 얘기 할게. 보통 애들이 x제곱 플러스 1이 여러 데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i를 대입하는 오류를 보았는데 i가 맞기는 한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맞춰서 차수를 낮춰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아닌 다른 형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새끼를 갖다 근해 공식을 쳐가지고 x값을 찾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 상태 그대로 끌고 와야지. 안 그러면 복잡하다. 그럼 x제곱은 1-x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양쪽에다 x를 곱해.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x를 곱하면 x 빼기 x제곱이 될 건데 x에서 이제 x제곱이 1-x인 거니까 걔를 빼게 되면 뭐라고 튀어나와? 2x-1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해가 돼? 나도 돼? 오케이?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 4제곱을 구하면 일단 부차식 가려면 일단 얘가 필요할 것 같아서 x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이거는 수직권에서 엄청 좋아하는 풀이야 얘들아. 알아야 돼. 수직권에서 엄청 좋아하는 풀이야. 다른 타지형은 보통 좀 잘 안 나오는데 수직권은 엄청 좋아해 이런 거. 1-x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계산 때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인데 2-3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이거 대충 규칙 보이죠? 1, 2, 3 그죠? 알았어. 2-3x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러고 나서 일단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 얘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뻥튀기를 할 수가 있잖아. 언제까지 계속 x만 곱할 거야? 양쪽 뭐 해주는 거야? 그렇지 제곱. 이해된 게 오케이? 제곱을 땡겨줘서 x 8제곱은 이거를 갖다 제곱 땡겨주면 4. 이게 귀찮은 게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 숫자 커져도 해야 됩니다. 12x 플러스 9x 제곱 이렇게 돼서 4-12x 플러스 9 곱하기 아까 x제곱일 때 1-x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수 낮추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9를 곱해주게 되면 13-21x가 돼서 좀 8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죠. 9제곱은 한 번 더 x 곱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 식이 제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B가 나와요. 이거 이해가 되니? 오케이? 여기 숫자가 좀 커서 연립할 때 조금 힘들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좀 힘들 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면 깔끔하게 정수값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노리기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러니까 끝까지 연립해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연립해라. 알겠어? 오케이. 막 20일 나오고 막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는데 깔끔하게 걔네가 답이 딱딱 떨어져. 그래서 답이 나와요. 쌤이 해봐서 알아. 내가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연립식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차수를 낮추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알겠네 얘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간다. 이거 엄청 좋아하는 풀이지 수식권에서. 역사가 오래됐어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걸로 다시 돌아오면 앞에 걸로 잠깐 돌아와봐 얘들아. 이거는 조금 산술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61번을 먼저 봐봐. 161번 봐봐. 161번에 봐보면 선생님 워딩을 잘 들어잉.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조건 가에 서로 다른 몇 개의 근? 허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허근이라고 해요. 허근. 그럼 나머지 다른 근은 무슨 근이겠어? 혈내근이야. 100% 혈내근.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되는 너네 개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거든. 너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니? 개수가 실수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 걔네 혈내근 관계 들어봤을 거라고. 한번 써놔. 그 몇 번이야? 162쪽 161번 위에다가 써놔. 161번 위에다가. 자, 그런 말이 있잖아. 개수가 유리수야. 그럼 유리개수라고 하는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a 더하기 루트 b가 근이면 나머지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확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실개수야. 실개수는 이제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인데 실수 범위에서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 a 더하기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가 근이다라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이해가 돼, 오케이? 납득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개수가 실수라고 나왔는데 x값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흔히들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근계수 쳐가지고 문제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왜냐면 i가 등장하는 요 상황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갖다 직접 대입을 해줘야 돼.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문제가 지금 마라톤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 대입을 해서 루트 3은 루트 3끼리 나머지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것도 수지 지역이 엄청 좋아하는 문제야. 너씨 혈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해서 풀지 이러면서 딱 낚시 걸어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직접 대입이야. 구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절대 근이 다른 근이 아니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 봐봐. 근데 이 문제를 봐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개수는 다 실수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근 하나가 지금 알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근은 혈내근의 원칙에 의해서 바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명언이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알파와 바알파를 더해주면 2m 이렇게 되고 알파랑 바알파를 곱해주게 되면 n 이렇게 돼서 얘네의 관계식이 이제 튀어나온다는 뜻인 거죠. 이건 이제 이해가 된 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알파 더하기 1이 하나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1이랑 바알파 플러스 1 혈내복소수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가 바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네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를 쳐서 2n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 거죠. 여기 밑으로 마찬가지야. 알파 더하기 1이랑 바알파 플러스 1을 더 곱했더니 걔네 곱이 나와서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연립 때려가지고 m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mn 구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mn이 나오면 그 다음 수들이 좀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는 개수가 실수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 여기 봐봐. 그 앞에 보면은 실수 mn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실수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이제 이런 것들 예민하게 작동해야 돼. 고등 문제는 이런 조건 하나가 있고 없고가 답을 가른단 말이야. 실수라고 언급을 했는데 조건 가하고 나에 나와 있는 거 봐보니까 m과 n이 전부 다 개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실수 범위였구나 라는 것이. 얘들 이해되니? 오케이? 대표적으로 실수 범위라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아 그거 있잖아. 루트 위에는 유리개수는
루트가 나오면 안 돼. 얘들 오케이? 근데 얘는 개수에 루트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응.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 알겠어? 오케이? 응.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잘 알아두시고. 아,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앞에 거는 이거는 산술적인 문제 풀이라 가지고 이거 산술적인 문제 풀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너네 159번 봐봐. 159번. 이거 풀다가 개빡치지 않았어? 그치? 이거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 때 쌤은 이제 한 방에 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걔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문제를 풀 때.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복수수 테스트 볼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응. 쌤 칠판 정리하는 동안에 159번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풀어. 깔끔하게 풀어야 돼. 깔끔하게. 대충 풀지 말고. 좀 짜증날 뿐이지. 어쨌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얘들아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합쳐져가지고 절대값 알파 베타로 봐도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돼? 아니 뭐 같이 할래 아니면 그래서 일단 설명한다. 일단 뭐 2000씩 나왔고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근계수 쳐가지고 얘네들 관계식을 잡아줘야죠. 마 P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녀석이 누구냐면 얘야 얘. 얘를 너네 어떻게 구하겠냐 이거야. 얘는 어때? 그럼 얘를 구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죠. 이거 제곱하는 수밖에 없죠. 얘는 어때? 왜냐면 각각의 알파 베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얘는 곱한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류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얘를 제곱하는데 루트 씌워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대신 루트 씌울 때도 좀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대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진행을 시키면 지금 뭐야? 절대값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저거를 갖다 이제 구해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분류를 하는 게 조금 짜증이 좀 나. 이거를 갖다 제곱하면 이제 p 제곱이고 마이너스 2q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q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현재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 이제 루트를 씌울 건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얘가 절대값이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해주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 뿔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루트 씌우면 돼. 이해돼? 오케이? 그냥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있는 q 값이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q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준은 얘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1번 q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씌워주긴 하는데 저 Q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만나가지고 뿅 하고 사라진단 말이야. 이해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P제곱 이렇게 돼요. 납득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알파 베타는 이제 알파 베타가 Q니까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Q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현재 이해가 돼? 납득이 됐어, 오케이? 참고로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쌤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절대값 P라고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 오케이? 절대값 P라고 나와요. P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몰라. 현재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Q가 0보다 작을 때. Q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를 씌워주고 나서 Q가 0보다 작으니까 루트 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4Q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알파 베타는 대신에 Q라는 녀석이 음수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울 때는 마이너스 Q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좀 짜증날 뿐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또 끄집어내야 돼. 왜? 이거의 두 근이 지금 현재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가 지금 여기다 씌워주면 P-2Q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거기다가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를 했더니 그게 지금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6P 플러스 4Q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Q가 0보다 크거나 같고 Q가 0보다 작을 때마다 둘의 관계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하는 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의 경우를 이제 저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P하고 Q 값을 갖다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오케이? 그러면 나의 경험상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본 사람으로서 여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케이스가 좀 나뉘어 중간에. 그래서 모순인 경우가 좀 나오거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날려버리고 그 모순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 저쪽에 저기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걔네가 같아지는 경우가 나와. 빵빵으로 같아지는 경우가 나오거든. 그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 서로 다른 애가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나와 있잖아. 둘 다 동그라미 쳐. 서로 다른.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가 같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가보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첫 번째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1번 케이스. 요거 케이스. 요 케이스라고 한다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P였잖아요. 이해된 게 오케이? 절대값 P라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P 그 다음에 플러스 이지랄 해야 돼요. 이거 Q가 지금 현재 P-2Q라는 뜻인 거고, 요거랑 자, 두 번째 거를 살펴보면 이번에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절대값 P랑 Q를 갖다가 곱했더니 그게 지금 마이너스 6P 플러스 4Q라고 해서 이거를 풀어줘야 돼. 납득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가 절대값이 또 씌워져 있잖아. 그럼 이에서 또 두 가지로 파생되는 거야. P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P가 0보다 작을 때로 또 파생되는 거지. 그럼 또 이제 파생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짜증날 뿐인 거지. 잘 파생시키면서 하면 되죠.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P가 0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P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PP가 사라져요. 그럼 이제 Q가 0이라고 나오지. 왜냐면은 Q하고 마이너스 2Q가 똑같은 건 0밖에 없잖아. 이거 현재 이해가 되나? 그럼 Q가 0인 걸로 나오고 그럼 0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돼서 0이 마이너스 6P가 돼야 되는 거니까 P도 0이라고 나와. 그럼 아까 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고 했잖아, 분명.
얘들 오케이? 그럼 빵빵 처리가 돼버리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새끼는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된게 오케이? 그걸 좀 잘 조심하고 P가 0보다 작아버리게 되면 아씨 그럼 막 P가 돼버리는 거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2P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Q 넘어가면 3Q가 될 것이고 P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PQ고 그 다음에 P가 0보다 작아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는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4Q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어줘야 돼. 아유,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요 경우에요. P는 0보다 작고 Q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얘들 오케이? 그럼 나 같으면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여방 들어가야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P는 2분의 3Q 뭐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나는 분수가 생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서 이 말은 결국에 P 대 Q는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야. 몇 대 몇이야? 3대 2라는 뜻인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잘 봐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네 비율이 똑같이 3대 2로 저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현재. 영역 말고는 안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시당초부터 모순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얘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 들어가는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P가 지금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Q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Q예요. 마이너스 Q는 P 마이너스 2Q. 지금 경우는 이제 Q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 사실은 수학적 사고력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문제. 엄마 이해가 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그랬던 거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하는 거야. P 제곱 마이너스 4Q 곱하기 막 Q를 때렸더니 이게 마이너스 6P 플러스 4Q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이거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너희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나 같으면은 이거 일단 루트를 정리를 해야 돼.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럼 Q 넘기면 여기 P 마이너스 Q라고 나오거든. 이해돼? 오케이?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나중에 루트 있으니까 제곱밖에 없어. 루트 정리하는 건 제곱밖에 없어. 쭉 해서 정리를 하면 P 제곱 마이너스 4Q는 이거 제곱을 당겨주게 되면 P 제곱 마이너스 2PQ 플러스 Q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 Q 제곱 날아가서 식이 하나 튀어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봐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나 같으면은 이거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바꿀 것 같고, 그냥 Q를 나눌 것 같아. 나 같으면 Q를 나눠버릴 것 같아. 그럼 Q를 나눠버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Q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4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요거랑 요건데 이것도 이제 양쪽을 또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그럼 제곱을 해주면 또 바로 나오네. 제곱을 해주면 이 새끼가 P제곱 마이너스 4Q가 똑같이 그대로 또 튀어나왔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Q분의 6P 플러스 4의 제곱인 거니까 요 식이랑 이거 P제곱 없애면 안 되겠다. 요거랑 요거랑 서로 똑같다 해가지고 연립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곱 답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그냥 별 알맹이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라서 양수, 음수만 조심해가지고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것만 조금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몇 번까지 얘들아? 195번까지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2차 함수 출원하는 거 직전까지 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지금 너희들 시험 보는 동안 업로드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어요? 오케이?